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법안을 입법할 때 또는 개정안을 발의할 때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좀 올바른 방식인가 하는 이런 이성적인 이야기, 또 이성적인 주장과 기사가 예전서부터 사실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이 다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묻혀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의견, 소수 의견이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올바른 생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에 그 머니투데이의 김종훈 기자가 쓴 글인데요. 2020년 9월 6일에 민식이법, 구하라법, 이름 꼭 붙여야 합니까?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9월이면 2021년, 22년, 23년, 24년, 약 4년 전인데요. 물론 그 전에도 이런 의견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4년 전 기사를 소개해 드리면서 또 이제 추후에 제가 최근의 기사도 소개해 드릴 것이지만 비교적 좀 이전의 이 기사인 4년 전 기사, 그때도 이런 의견, 이런 생각, 이런 기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식이법, 구하라법 많이 들어보셨고 또 익숙해졌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법률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게 꼭 필요하냐? 오히려 안 좋은 측면도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것을 이제 이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끝에 제가 또 기사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뭐냐면 이제 법률에 대한 토론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률이든 어떤 법의 개정안이든 완전한 것은 없겠죠. 보완해야 할 점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법을 이렇게 입법하고 법을 이렇게 개정안을 가지고 발의를 하고 그러면 그 법은 이렇고 저렇고 또 그 법은 다 이렇구나, 또 그 법의 문제점 이거구나, 또 이걸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이름을 붙여놓으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토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겁니다. 좋은 이름을 붙여놓으면 좋은데 그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안 좋은 이름을 붙여놓으면 안 좋은데 그래?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은 사라지고 그 이름만 딱 남으니까 나는 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너 그 이름에 반대야? 너 그 이름에 찬성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에 대한 건설적인 아주 좋은 방향의 토론 자체가 사라지고 토론을 불가능하게 한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법률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이 사라진다. 비판을 못하게 한다. 비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어떤 법률이든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다. 비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비판을 받아들여서 법률을 다시 잘 다듬고 보완해서 더 좋은 법률을 입법하고 더 좋은 법률을 개정안 발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이든 특히 이제 법과 관련해서 비난이 아닌 비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난은 무조건적으로 욕하고 너 나빠 하는 이런 것이지만 비판은 이게 이래서 안 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는 4인데 2는 5 했잖아요. 그러면 2는 4인데 2는 5 하면 너 그렇게 무식하냐? 이건 이제 비난인데 2는 5? 이건 아니야. 그거 틀렸어. 이건 비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문적 비판은 괜찮은 겁니다. 비난이 아닌 거. 그러니까 입법하고 개정안 발의하고 하게 될 때 건설적인 비판을 해서 좋은 입법하고 좋은 개정안 발의하면 되는데 그 앞에 사람의 이름을 딱 붙여놔 버리면은 너 이 사람을 비판해? 이렇게 좋은데 비판해? 이렇게 안 좋은데 비판해? 해서 비판 자체를 못하게 해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충분히 수긍이 가는 대목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이제 법이라는 이성과 관계해서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을 딱 붙여놓으면 법이라는 이성, 법 정신의 이성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사고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이름을 붙여놓으면 인간의 감정에 휘둘리고 인간의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감정적 생각, 감정적 사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법 이성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아, 법이 이렇고 저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좋게 해야 되겠구나, 안 좋은 것은 이렇게 다듬고 또 법을 이렇게 좀 더 보완하고, 이게 이제 이성적이죠. 그런데 이 법의 이성적 측면이 아닌 인간의 감정적 측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비난이 주로 나타나죠. 이거 좋아, 나빠, 안 좋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법이라는 이성과 관계하지 않고 인간의 안 좋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는 기사에서 제가 추려낸 것입니다. 기사에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딱 요약해서 논문처럼 나온 건 아니고요. 기사가 쭉 나왔는데 제가 세 가지를 추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대한 토론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특정 이름을 법률 앞에 붙여놓으면 법률에 대한 토론을 못하게 한다. 사람의 이름을 또 앞에 붙여놓으면 법률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을 못하게 한다. 또 사람의 이름을 앞에 붙여놓으면 법이라는 이성과 관계에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감정이 휘둘린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 민식이법, 구하라법, 이름 꼭 붙여야 합니까? 자, 부제목은요. 법안에 사람 이름 붙이기, 취지는 이해하지만 토론과 비판 있게 해. 자, 2020년 9월 6일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의 기사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코로나 재확산은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 탓이라는 원망의 목소리가 법안이 되어 나왔다.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이 본인 이름을 걸고 행사하는 권한이다. 그런데 이 법안에 광화문 집회를 일부 허가해준 판사 이름을 붙여냈다. 이전에도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면서 법안을 내고 그 법안에 사건 당사자 이름을 붙이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민식이법, 구하라법 등이 그랬다. 사건을 잊지 않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지만 오히려 잊혀지는 것들도 있다. 무엇보다 사람 이름이 붙은 법안은 토론을 있게 한다. 지금 시행 중인 법률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도 빈틈이 없을 수는 없다. 이런 빈틈을 지적하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 숙의 민주주의다. 법안에 붙은 사람 이름은 빈틈을 이성적으로 비판하려는 사람을 머뭇거리게 만든다. 법안을 비판하면 법안이 이름을 빌려간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것 같은 죄의식을 부여한다. 민식이법을 비판하는 사람은 민식군의 가슴 아픈 사고를, 구하라법을 비판하는 사람은 구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견뎌야 한다. 결국 법안의 빈틈은 논의 밖에 남겨진다. 민식이법은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법정 형량이 범죄 고의를 갖고 저지른 상해치사죄와 같다는 법적 모순을 낳았다. 구하라법은 상속 관계를 불안하게 만들어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번에 발의된 집회시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아니냐며 법안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그 판사를 두둔하느냐 하는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법은 이성의 결정체다. 이성이 가리키는 길과 감정이 가리키는 길이 같을 때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니었다. 어느 길을 따를지는 선택의 문제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피해와 책임 역시 전부 자기 몫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법에 또는 개정안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양식 있고 이성을 갖춘 이런 주장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충분히 공감해 주셨으리라 믿고 또 이런 주장들, 이런 생각들이 좀 더 많이 퍼져서 우리 사회가 법안이
입법과 개정안 발의에 있어서 좀 더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